전날 추천픽 공개하면서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우리카드 한국전력을 상대로 풀세트 끝에 패배하며 2연패 중이다. 아가메즈가 51%의 매우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40득점을 기록했지만 다른 선수들의 지원은 없었다. 나경복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것이 국내 자원 유일의 두 자릿수 득점이었다. 김지한과 송이채가 공수에서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며 상대를 따라갈 동력을 얻지 못했다. 최근 2경기에서 장점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카드다. 우리카드는 기본적으로 리시브가 좋은 팀이고 범실이 적기로 유명하다. 현재 리시브 3위의 팀이며 범실은 리그에서 가장 적은 팀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을 최근 2경기에서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경기에서는 아가메즈가 10개, 나경복이 7개의 범실을 기록하며 무려 30개의 범실을 기록했고 리시브 효율은 33%로 한국전력보다 낮았다. 한국전력이 리시브 최하위 팀인데도 우리카드는 유리함을 가져가지 못했다. 국내 자원들이 부진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팀의 에이스인 나경복도 흐름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 전체적인 상승세를 떠나 나경복만이라도 살아나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항공 삼성화재를 3-1로 잡아내며 승점 3점을 챙겼다. 현재 3연승 중이며 2위와의 격차도 많이 벌려두었다. 그 전 경기 풀세트 경기를 치렀고 흐름이 좋지 않았던 링컨을 대신해 임동혁이 선발로 나와 좋은 모습을 보였다. 정지석이 아웃사이드 히터 1옵션 역할을 잘 수행했다. 이 경기에서는 미들 블로커 라인도 높은 성공률로 속공을 성공시키면서 측면의 과부하를 막았다. 지난 경기는 범실도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지난 경기에서 1세트를 내준 이유는 상대의 서브에 고전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삼성화재전 리시브 효율은 22.78%였다. 일정 수 이상의 리시브를 받은 선수 중 곽승석이 기록한 34%의 리시브 효율이 가장 높은 수치였다. 정지석의 효율은 10%에 그쳤고 리베로인 박지훈도 25%의 효율을 보여주는데 그쳤다. 리시브 효율이 높지 않아서인지 공격 자원들의 공격 효율도 다소 떨어지는 흐름이었다. 세터의 능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리시브 효율만 살아난다면 경기력도 더 강력해질 수 있을 것. 코멘트 대한항공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다. 우리카드는 현재 연패 중이며 나경복의 부진과 리시브, 범실 등의 증가로 인해 어려운 경기를 치르고 있다. 대한항공은 리시브 효율이 좋지 않은 경기에서도 승리를 따내는 공격력을 갖고 있다. 이번 경기도 대한항공이 공격에서 앞서며 3-1 정도의 승리를 따낼 것으로 예상한다. 추천 배팅 대한항공 승 182.5버. 브리즈번 무패 행진이 깨졌다. 그러나 운이 상당히 따라주지 않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부분. 오셔가 퇴장을 당한 데다 지난 경기 결승골이 된 상대의 골은 네빌의 자책골이었고 상대의 공격을 어느 정도 잘 막아내면서 기대 실점을 0.5점대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난 경기에서도 상대의 득점 찬스를 최대한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올 시즌 브리즈번의 컨셉은 수비. 지난 경기 두 골이 나오면서 다소 빛이 바래기는 했지만 여전히 리그에서 10실점을 넘기지 않은 세 팀 중 하나의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경기 동점골도 세트피스에서 겨우 만들어낸 데서 알 수 있듯이 전방에서의 영향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나 후방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배치하면서 실점을 최대한 막아내는 모습은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웰링턴 시드니를 1-0으로 잡았다. 수비적인 단점이 있는 팀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감했는데 사실 경기력으로 보면 아주 수비가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난 경기에서 시드니의 기대 득점은 2골이 넘었다. 결국 지난 경기 무실점을 기록한 것스 기복이 꽤 심한 시드니의 득점력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상대 공격수인 르폰드레가 페널티 킥을 2개나 놓쳐주지 못했더라면 무실점 기록과 함께 승점 3점도 날아갔을 위기였다. 팀의 공격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 실점이 나와도 자와다가 주축인 공격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갖춘 팀이지만 상대의 수비가 상당히 좋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점 하나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코멘트 브리즈번의 승리를 점친다.
웰링턴이 지난 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상대 공격수가 페널티 킥을 2개나 놓쳐주었고 기대 실점도 2골이 넘었다. 물론 브리즈번도 공격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는 분명하나 수비적인 성과에서 브리즈번이 앞서고 있음을 고려하면 실점 하나하나가 웰링턴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 추천 배팅 브리즈번 승 2.5 언더. 현대건설 흥국생명을 상대로 풀세트 끝에 승리하며 4연승 중이다. 이 승리로 흥국생명과의 승점 차이도 5점으로 벌린 상태다. 지난 경기 흥국생명에게 틀어막힌 양효진이 완벽하게 살아나면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었다. 또한 흥국생명만 만나면 살아나는 아웃사이드 히터들이 2자릿수 득점을 가져왔다. 황현주가 다소 부진하긴 했으나 경기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김연경과 김다인의 디그도 자주 나왔지만 리시브 효율은 아쉬웠다. 지난 경기 승리하긴 했으나 단점도 많았다. 리시브 효율이 31%로 상당히 떨어졌고 상대 팀보다도 효율이 낮았다. 디그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인 김연경도 리시브에서는 26%의 효율밖에 보여주지 못했다. 그리고 양효진을 제외한 선수들의 공격 효율도 매우 떨어졌다. 황민경 12%, 이다현이 6% 등 상대 블로커, 라인의 공격수들이 매우 고전했다. KGC를 상대로는 항상 힘든 경기를 치렀기에 이번 경기도 쉬운 경기를 치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KGC 인삼공사 GS를 상대로 풀세트 끝에 패배하며 현재 3연패 중이다. 공격 득점이 더 많긴 했으나 4세트 GS가 세트를 던지면서 차이가 벌어졌고 경기에 큰 영향은 없었다. 클러치 상황에서의 집중력과 잦은 범실이 발목을 잡았다. 엘리자벳에게 무려 48%의 점유율이 주어졌다. 많은 득점과 별개로 엘리자벳은 16개의 범실을 기록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1옵션 이소영이 여전히 공격에서는 부진했고 정호영이 공수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 리시브 효율도 상대보다 좋았고 공격 성공률도 상대보다 높았으나 엘리자벳만 바라보는 팀 스타일이 발목을 잡은 셈이 되었다. 감독과 세터가 전혀 분배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다. 고이진 감독은 부임 초반에는 어느 정도 유연한 운영을 시도했지만 어느새 엘리자벳 몰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공격에서 득점을 분산해줘야 하는 이소영의 부진도 이러한 몰빵 전략에 일조하고 있다.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정호영과 박은진 등의 미들 블로커의 공격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최근 리시브가 나쁘지 않고 효율이 높기 때문에 세터가 좀 더 다양한 운영을 시도해야 한다. 코멘트 현대건설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다. 현대건설은 연승으로 분위기가 좋고 양효진이 살아나면서 공격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KGC는 연패를 기록 중이며 엘리자벳을 제외하면 득점을 올려줄 자원이 마땅치 않다. 하지만 KGC는 미들 블로커 선수들이 살아나고 있고 현대건설은 여전히 측면 자원들의 효율이 낮다. 현대건설의 승리가 예상되나 KGC가 현대건설을 충분히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추천 배팅 현대건설 승 179.5버. 애들레이드 센트럴 코스트에게 0에서 4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원정에서 늘 실점 억제에 애를 먹는 약점을 그대로 드러냈고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이 골을 넣고 있는 센트럴 코스트의 공격력을 억제하기에는 여러모로 무리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홈에서는 4경기 2실점으로 어드밴티지를 상당히 많이 얻고 있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경기력적인 회복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게 되었다. 올 시즌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꽤 좋은 성과를 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 시즌 거둔 4번의 승리가 모두 10위 이하의 하위권 팀을 상대로 기록했기 때문. 전반적으로 자신들이 주도하는 경기 스타일을 만들어 공격적인 성과를 극대화시키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해당 플랜이 잘 먹힐 수 있는 환경이기는 합니다. 멜버른 빅토리가 수비적으로 나설 경우에는 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마지막 대결에서 3-0으로 대승을 거두었다는 점도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멜버른 빅토리 공격력 난조로 인해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중앙 싸움에서 밀리지는 않으면서 어느 정도 실점 억제력을 보여주고 있는 경기가 있기는 하지만 중앙에서의 높은 점유율을 골로 연결시켜 줄 선수들이 모두 부진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결국 다고스티노와 포르나 롤리가 모두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뼈아픈 상황입니다.
수비적으로 강점이 있는 팀을 상대로는 득점력을 선보이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후방의 안정감이 상당한 브리즈번에게 0에서 1로 패했는데 점유율 싸움에서는 앞섰음에도 기대 득점은 한 골에 미치지 못했다. 박스 안으로의 진입과 슈팅 생성 자체를 어려워하는 모습이었는데 애들레이드가 홈에서는 수비적인 성과가 뚜렷함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력 변화가 극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코멘트 애들레이드의 승리를 점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올 시즌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전적이 좋기도 했거니와 멜버른 빅토리의 공격력이 올 시즌 상당히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 홈에서는 약점인 애들레이드의 수비가 꽤 안정세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공격력이 크게 떨어지는 멜버른 빅토리가 경기 기세를 잡기에는 어려울 것. 추천 배팅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 FC 승 2.5 언더. 우리은행 개막 전부터 우승 후보로 뽑힌 우리은행. 개막 후 예상대로 리그 1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 단 1패만을 기록했고 리그 1위는 사실상 확정적이다. 시즌 전 합류한 김단비는 득점 리그 3위, 리바운드 리그 3위, 어시스트 리그 2위, 블록슛 리그 1위를 기록하며 에이스의 면모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 박혜진, 박지현, 김정은, 최희샘의 존재감도 확실한 상황. 다만 선수층이 두텁지 않은 상황에서 박혜진이 발바닥 부상 여파가 있는 상황이고 벤치의 핵심 멤버 김은선이 부상 중이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리고 오늘 BNK를 만나게 되는데 박혜진은 복귀할 전망이다. BNK 썸 2시즌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두고 있는 팀이다. 전반기 안혜지, 이소희, 김한별, 한엄지, 지난 5명의 선발진들이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주었고 이사빈과 김시온도 벤치에서 제 몫을 다해주었다. 김한별이 득점과 리바운드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 안혜지의 어시스트 능력, 이소희의 공격력 등 5명의 선수들은 만족. 다만 탄탄한 주전 라인업과 달리 이들을 받쳐줄 수 있는 자원들이 많지 않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 안혜지와 이소희는 평균 출전 시간이 35분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반기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한 김한별이 좋지 않은 날에는 진안과 한엄지 두 빅맨들의 효용이 떨어진다는 점도 감안하시기 바란다. 코멘트 지난 3차례의 맞대결에서 우리은행이 전승을 기록한 바 있었다. 다만 1, 2할 경기에서는 우리은행이 10점 차 이상 승리를 기록했고 3할 경기에서는 우리은행이 67, 64 단 4점 차 승리를 기록한 바 있었다. 직전 3할 맞대결에서 김한별이 30분 이상 뛰어주면서 17득점, 8리바 활약을 펼쳐주었고 지안도 18득점, 11리바, 안혜지도 8득점 11어시 활약을 펼쳐주었다. 다만 파울 관리에 대한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BNK인데 이날도 지난해 5반칙 퇴장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은행은 박지현이 21득점 8리바를 기록, 박혜진과 김정은, 김단비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활약. 다만 이날 김단비가 5반칙 퇴장을 당했던 게 4점차 승리가 나온 결정적 원인이었다. 그리고 이날 우리은행은 야투 성공률 39%, 3점 성공률 32%를 기록한 바 있었는데 시즌 평균 야투 성공률 49%, 3점 성공률 34.6%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좀 더 좋은 슛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이날 삼성생명과의 경기 후 하루 쉬고 부산원정 경기였었다는 점도 꼭 감안하시기 바란다. 따라서 오늘 경기는 우리은행이 지난 3할 맞대결과는 달리 큰 점수차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배팅 우리은행 승 133.5 오버. 퍼스 글로리 연승을 거두게 되었다. 다만 행운이 꽤 따라준 결과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데 결승골이 동점골을 허용한 지 4분 만에 상대의 자책골로 나왔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꼴찌에서 벗어나 순위를 3계단 상승시켰다는 것을 위안 삼아야 할 듯. 실점 억제에 나서는 무브 자체는 합격점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득점력이 매우 부족한 브리즈번에게 골을 허용한 것은 아쉽기는 하지만 해당 골은 세트피스에서 나온 근거리 골이라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결국 필드골을 하나도 내주지 않은 상황이고 중앙에 3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하면서 수비진으로 향하는 공간 자체를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상 실점을 0점대로 유지하는 모습. 물론 미드필더들이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신들도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기대 득점이 0점대였다는 점이 단점.
지난 경기와는 달리 두 골 이상을 바라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드니 웰링턴 피닉스에게 0에서 1로 패하면서 좋았던 기세가 끊기고 말았다. 매 경기마다 다른 포메이션을 들고 오면서 다양한 전술 옵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선수들에게 혼란을 주는 듯한 모습. 경기 내용과 결과에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수비. 400은 고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수비진의 전형을 건드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삼선 위의 조합과 전형이 계속 바뀌면서 팀 전반적인 경기력이 흔들리는 것을 커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습을 주 무기로 하는 공격력이 꽤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장점. 특히 상대가 다소 공격적으로 나서는 원정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는데 높은 라인을 공략하는 능력 자체는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라인을 내리고 상대가 공간을 최대한 주지 않는 플랜으로 전환한 퍼스 글로리의 수비벽을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미지수다. 코멘트 언더를 주력으로 삼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퍼스 글로리가 최근에는 중앙에서 벽을 쌓아놓고 수비적인 면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 지난 경기 나온 두 골이 자책골과 세트피스였다는 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드니도 역습 상황에서의 성과가 있기는 하지만 득점력에서 꾸준함을 보장할 수 있는 팀은 아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메뉴 페이스가 굉장히 좋다. 월드컵 이후 경기들에서 전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월드컵 이전까지 경기들을 합치면 8전 전승을 달리고 있는 상태다. 3경기 연속 클린시트 등 수비적으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챔스권 바깥인 5위와의 승점차가 2점이기는 하지만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라 여유가 다소 있습니다. 리그컵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빡빡한 일정에 대비를 하는 모습 때문에 최근 6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레시포드가 다시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 시즌 레시포드를 괴롭힌 어깨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되면서 장점인 스프린트 능력이 살아났고 새로 영입된 전담 코치가 라인 브레이크와 위치 선정에서 레시포드를 전담 코칭하는 등 레시포드의 폼 상승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상태. 높은 라인을 구성하는 맨시티도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레시포드의 활약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시즌 초에는 3에서 6으로 맨시티에게 완벽하게 당한 바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테나흐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팀의 빌드업 체계와 수비 라인의 안정화가 미처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팀의 빌드업 체계가 잡혔고 카세미로의 영입으로 삼선과 수비 라인의 안정화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팀의 안정감은 그때와는 다른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상태. 최근 맨시티의 경기력도 그렇게 압도적인 것은 아니라 메뉴도 지난 맞대결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맨시티 사우스햄튼에게 0에서 2로 패배하는 참사를 당했습니다. 컵대회 경기였기는 했으나 올 시즌 맨시티가 보여주는 경기력이 압도적인 수준에서는 벗어났다는 점을 알려준 경기. 물론 홀란드 등 주전 선수들을 대거 빼고 워커를 센터백으로 세우는 등 여러 실험적인 전형을 시도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지난 경기에서 유효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는 모습. 그러나 최근 물이 오른 마레즈와 홀란드가 투입된다면 공격적인 성과는 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리그 초반에 만났던 메뉴와 지금의 메뉴는 완전히 다른 팀이라는 것이 관건. 최근 홀란드에게 공격을 의존하고 있고 윙어들도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등 전술적인 경직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라 현재로서는 선수들의 개인 기량으로 전술적인 한계를 타파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인을 올리는 특유의 방식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빌드업의 시발점이 될 로드리나 균도안이 모두 기동성이나 민첩성이 뛰어난 편은 아니라 상대의 기동성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태. 전반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높은 역습 성향의 팀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뉴캐슬에게 3-3으로 비겼고 리버풀과 브렌트포드에게는 덜미를 잡히기도 했습니다. 중앙과 팀 에너지 레벨의 안정성이 좋은 메뉴를 상대로도 아주 우세한 양상을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코멘트 맨시티가 고전하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메뉴가 시즌 초 맨체스터 더비에서의 무력한 모습에서 탈피해 공수에서 모두 안정세를 찾은 상황이기 때문. 맨시티도 지난 시즌과는 달리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홀란드에게 공격에서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오버 양상을 1순위로 생각해볼 수 있고 핸디캡을 준다면 메뉴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본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오버.
브라이튼 에버튼과 미들즈브러를 상대로 모두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상대 팀들의 상태가 좋지 못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시원시원한 공격이라는 강점은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라이튼의 올 시즌 컨셉은 역시 압박. 대부분의 압박이 중원과 전방에서 이뤄지면서 상대의 턴오버를 유발하고 기동성을 살리는 것을 골자로 삼는다. 2에서 4로 패하기는 했지만 아스날과 붙었던 경기에서 후반전에 보여준 공격력을 감안하면 강팀을 상대로도 해당 전술이 잘 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 시즌 중원 기동성이 매우 떨어지는 리버풀이라 오히려 중앙에서의 압박 승부에서는 브라이튼이 우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트로사르가 종아리 부상으로 인해 결장이 의심된다는 소식. 그러나 로테이션을 돌렸던 에버튼전에서도 미토마가 온더볼 능력을 사용해 공격의 활기를 불어넣는 등 공격력 손실은 전혀 없는 모습이었다. 높은 라인으로 인해 생기는 역습 커버 상황에서의 리스크는 있지만 리버풀 단락에서 설명할 수비 방식에 리버풀이 꽤 고전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어 모티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버풀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클롭 감독은 인터뷰에서 우리가 챔스에 나가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팬들의 부활을 치밀게 하고 있는 상태. 전술적인 경직성이 너무 심해졌고 팀의 노쇠화도 진행되는 등 산재에 있는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지난 울브스전에서는 후방에서의 안정감이 너무 떨어졌다. 마팁이 미숙한 볼 처리로 인해 슈팅 기회를 내주는 등 불필요한 실수가 많이 나왔고 선제골 허용도 알리송의 실수가 빌미가 되었다. 위닝 멘탈리티가 실종된 듯한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주장이자 정신적인 지주인 반다이크가 부재하다는 점도 영향이 상당히 큰 모습입니다. 올 시즌 리버풀은 상대가 내려앉는 경우 파회를 상당히 어려워하는 모습. 각포를 영입하기는 했지만 아직 동료들과 손발이 잘 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누네스의 골 결정력은 매우 좋지 못한 상태다. 문제는 빅찬 스미스가 잦은 누네스가 그나마 최전방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해주는 선수라는 점. 다행히 브라이튼이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는 유형은 아니지만 압박 능력이 좋은 팀은 역습에 필요한 볼 방출을 아예 억제하면서 리버풀의 공격을 막아내기도 해 중원의 힘이 상당히 떨어진 리버풀이 고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코멘트 브라이튼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경기다. 리버풀이 최근에는 경기에서의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후방에서의 실수가 많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도 누네스가 찬스를 제대로 득점으로 연결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브라이튼의 수비 리스크는 있지만 중원에서 압박으로 패스기를 막아버리는 방식으로 공격 전개를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추천 배팅 브라이턴 엘비언 승 2.5 오버. 에버튼 램파드 감독의 입지는 서서히 좁아지는 중. 메뉴를 상대로 1에서 3으로 패한 것이야 어느 정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로테이션을 돌린 브라이튼과 감독 교체로 혼란스러운 울브스에게 패배를 했다는 점은 강등권 싸움에서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올 시즌 공격에서 기대가 되는 선수는 고든뿐입니다. 빠른 스피드를 가진 데다 압박을 풀어내는 온더볼 능력도 나름대로 괜찮은 선수라는 평. 그러나 스피드를 주 무기로 삼는 선수라 내려앉는 상대를 만났을 때는 파괴력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고 슈팅 스킬이 부족해 득점을 많이 하는 유형은 아니다. 램파드 감독이 윙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술적인 한계점도 분명한 상태. 그나마 전반기에 램파드 감독은 수비적인 안정감 확보에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기는 했지만 이제 이것도 옛날 이야기. 최근 5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기록했고 트랜지션이 좋은 팀을 만났을 때는 수비진이 붕괴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다. 압박과 활동량을 중시하는 램파드 감독의 특성 때문에 수비진의 체력적인 정비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느낌인데 최근에는 전반부터 집중력이 흔들리면서 실점이 나오는 경우가 잦습니다. 사우스햄튼 팰리스를 2-1로 잡아냈다. 비록 해당 경기가 FA컵 경기라 리그 순위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은 아쉽지만 1군 멤버들을 제법 출전시킨 까다로운 전력의 팰리스를 잡아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희망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 사우스햄튼이 기록한 슈팅은 5개, 그나마 박스 안에서 기록한 슈팅은 2개에 불과했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렸고 존스 감독의 주요 포메이션인 300이 아닌 400으로 나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으나 300을 쓰는 상황에서도 측면을 향한 롱볼 위주로 빌드업을 하고 있어 워드 프라우즈에게 쏠려있는 의존도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한 상태.
물론 에버튼의 수비력이 최근 상당히 붕괴되었다는 점을 고려하기는 해야 하나 빌드업 상황에서 정교함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다만 수비적인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랬듯이 에버튼의 공격은 고든이 이끌고 있는데 고든이 좁은 공간에서는 파괴력이 꽤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 올 시즌 사우스햄튼의 압박이 중원과 후방에서 자주 이뤄지는 등 다소 보수적인 스탠스로 경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라인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에버튼의 공격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멘트 사우스햄튼이 기세를 올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 에버튼의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양 윙어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상대가 라인을 내리기만 해도 어느 정도 에버튼의 공격력은 상쇄가 가능한 편입니다. 전반기에 좋았던 수비도 상당히 흔들리는 상태라 최근에는 전반부터 실점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추천 배팅 사우샘프턴 승 2.5 언더. 노팅엄 울브스를 승부차기 끝에 잡아내고 컵 대회에서는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리그에서도 강등 1순위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첼시와 비기고 사우스햄튼을 잡아내는 등 상승세를 어느 정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위 전력이었던 첼시전에서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세우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후반전에 강한 압박으로 전방부터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모습이었는데 상대 중원의 은디디가 빌드업 상황에서 압박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격적으로 압박에 나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풀백의 오버래핑을 통한 측면 공격도 나름 인상적이었던 모습. 물론 아위니의 결장이 아쉽기는 하지만 역습의 선봉 역할을 하는 화이트의 존재가 노팅엄 입장에서는 더 든든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수비력은 좋지 못한 편, 애초에 올 시즌 구상이었던 오백이 니아카테의 장기 부상으로 인해 실현 불가능한 전술이 되면서 400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바꾸어야 했던 것이 꽤 컸다. 다만 이와 별개로 박스 안에서의 수비 능력이 좋지 못해 세트피스에서도 7골을 허용하고 있고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카운터를 맞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레스터가 9월 이후에는 점유율 축구보다는 다소 실리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므로 노팅엄도 수비적인 약점이 공략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레스터 뉴캐슬에게 0에서 2로 패했습니다. 하부 리그팀인 질링엄을 1-0으로 겨우 이긴 것을 제외하면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 승리를 쌓지 못하고 있는 상태. 부상자가 너무 많은 상황이고 지난 경기에서 대부분의 주전 멤버들을 모두 기용한 터라 체력적인 부분도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수마레의 부상으로 인해 지난 경기에서는 은디디 틸레망스 조합으로 경기를 짰다. 다행히 수비적으로는 은디디가 가장 많은 볼 경험에서 승리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두 선수 모두 뉴캐슬의 강한 압박에 제대로 대응하는 모습은 아니었고 패스 성공률이 70%대에 머무르는 데 그치고 말았다. 물론 9월 A매치 이후에 점진적인 전진보다는 다이렉트한 역습으로 경기 기조를 바꾸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나 전방으로 뿌려주는 패스의 정확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다득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아야 할 것. 장점이었던 수비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모습. 파스가 적극적인 수비로 상대의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으나 적극적인 수비를 지향하는 탓에 돌파가 되면 수비 라인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지상볼 경합 성공률이 25%에 그치는 등 파스의 폼이 월드컵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듯하다. 코멘트 노팅엄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경기다. 최근에는 장점이었던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이고 미드필더진의 줄부상으로 인해 중원에서의 빌드업 능력도 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상태. 노팅엄이 첼시를 상대로 보여주었던 강한 전방 압박에 레스터가 허둥댈 가능성이 있으며 파스의 적극적인 수비로 인해 생기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물론 노팅엄도 수비적으로 안정적이지는 못한 편이라 핸디캡의 도움을 오버를 1순위로 삼아도 좋을 것입니다. 추천 배팅 노팅엄 포레스트 승 2.5 오버. 울브스 로페테기 감독 부임 이후에도 승리를 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감독 교체 효과에 대한 희망은 이어가는 중. 리버풀전 이 이무승부를 제외하면 최근 5경기에서 멀티 실점을 허용한 적이 없는데 공격적으로 운영하려다 경질 엔딩을 맞은 브루노 라즈 감독과는 다르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로페테기 감독은 황희찬을 비롯한 윙어들을 최대한 터치라인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윙어들을 수비라인까지 내리면서 600을 만드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각오. 다행히 울브스의 윙어들이 대부분 직선적인 움직임과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는 터라 수비 블록이 안정적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방 조립에 일가견이 있는 로페테기 감독을 선임했지만 아직도 공격 조립 작업은 부족하다. 상대가 압박을 강하게 하면 빌드업에 애를 먹는 경우가 잦았고 심지어 올 시즌 최악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에버튼을 상대로도 경기력에서 밀리는 경우를 보이고 말았다. 다행히 간결한 드리블로 탈압박에 능한 쿠냐의 영입으로 이 증상은 완화가 가능할 전망. 다만 쿠냐도 결정력 문제가 없는 편은 아니며 기복이 있는 유형의 선수다. 웨스트햄 브렌트포드를 1-0으로 이기면서 일단 컵 대회에서의 성과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리그에서는 아직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 시즌 중앙과 측면에서 모두 난조가 이어지면서 공격 작업이 너무 좋아지지 않은 것이 크다. 웨스트햄의 주요 공격 루트는 측면이었다. 양 윙백들의 적극적인 오버래핑과 킥력으로 전방의 스카마카와 안토니오의 피지컬을 최대한 살리고 때로는 세트피스로 파괴력을 늘리는 것이 컨셉. 그러나 올 시즌은 양 윙백들이 전부 폼 저하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측면 공격이 죽어버리면서 위협적인 공격 찬스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웨스트햄은 PK를 제외한 슈팅에서 기대 득점이 리그 꼴찌인 상태. 결국 윙백들의 부진이 심한 상황이라 울브스의 측면을 이용한 역습에는 꽤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태. 특히 크레스웰의 기동성은 큰 폭으로 떨어진 터라 트랜지션이 빠르게 이뤄지는 템포에서는 취약점을 크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 중앙 수비 라인은 오그본나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했던 지난 시즌부터 꾸준히 좋지 못했기 때문에 올 시즌 웨스트햄의 실점 억제 능력이 매우 떨어지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코멘트 울브스가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본다. 일단 로페테기 감독 부임 이후 수비에 더 신경을 쓰면서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고 측면에서 기동력과 직선적인 움직임이 가능한 자원들로 부실한 웨스트햄의 측면을 공략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을 것. 물론 울브스도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해주어야 할 쿠냐도 기복이 없는 편은 아니라 언더를 픽해도 좋은 경기가 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울버햄튼 승 2.5언더. 브렌트포드 웨스트햄에게 0에서 1로 패배했지만 리그에서는 10월 29일 이후 패배가 없는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의 성과가 매우 좋은 타입인데 올 시즌 아스날을 상대로 0에서 3으로 패배한 경기를 제외하면 홈에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다. 롱킥을 주로 사용하는 타입이지만 공격력이 나쁜 타입은 아니다. 롱킥은 상대의 박스 근처로 공을 보내는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고 경합으로 세컨볼을 따낸 뒤 미드필더들이 전진하면서 이를 획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 따라서 브렌트포드가 롱킥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합이 잘 통하지 않을 때는 은베모의 킥력을 이용한 세트피스도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500을 사용하면서 촘촘한 수비 그물을 형성하는 데 능하다. 리버풀도 이를 공략하지 못하고 단조로운 공격으로 일관하다가 3-1로 덜미를 잡혔을 정도로 홈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 전방에서 압박을 세게 진행하는 팀에게 대량 실점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올 시즌 홈에서는 2실점 이상 허용한 적이 3번밖에 없었다는 점은 참고해 볼 만한 기록입니다. 본머스 리그 3연패로 흐름이 매우 좋지 못한 상태. 3연패 기간 동안 첼시와 맨유라는 거함을 만났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전반적으로 수비력이 무너진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동전력이라고는 하지만 하브리그 팀은 벌리에게도 4골을 허용하면서 패했을 정도. 본머스에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박스 안에서의 수비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 올 시즌 세트피스에서만 13골을 허용했을 정도인데 브렌트포드가 리버풀전에서 코너킥에서 골문을 3번이나 열었을 정도로 세트피스에서는 장인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편이라 데드볼 상황에서도 마음을 놓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4경기 연속으로 멀티 실점을 허용하는 등 세트피스뿐만 아니라 오픈 플레이에서도 불안함을 자주 노출하는 상태. 최근 리그 3경기에서는 무득점에 그치는 등 아쉬운 장면들이 많았다. 그러나 메뉴전에서도 데헤아의 활약에 막힌 공격 찬스가 많았고 벌리를 상대로 2골을 넣는 등 공격에서의 찬스 자체는 많이 잡아내는 편. 올 시즌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수치도 리그 상위권인 상황.
물론 솔랑케 등 공격진보다는 빌링 등 미드필더진의 공헌이 더 크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코멘트 브렌트포드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머스를 상대로 브렌트포드가 사용해볼 수 있는 공격 방식이 매우 많은데 세트피스에서 약한 본머스를 은배모의 킥을 이용한 데드볼로 공략하는 상황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본머스의 결정력이 전반적으로는 좋은 편이나 최근 리그에서는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가 홈에서는 올 시즌 깡패급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추천 배팅 브렌트퍼드 FC 승 2.5 오버.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최종 분석 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또한 모든 카지노, 슬롯, 가상게임, 파워볼 등등 롤링 및 페이백 기타 모든 문의는 언제든지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